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못 뵈니까 좀 아쉬웠어요. 그래요? 네. 아이고, 저도 뭐 더 반갑네요, 그러니까. 가을 타고 오셨습니까? 예. 너무 요새 예. 그 날씨가 좋은데 예. 한 가지 좀 그 언짢은 소식은 예. 그래서 세금은 많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좀 아, 이 언짢아. 가을에 세금. 세금 하면 담배값 바로 나오는 데죠. 그렇죠. 아유, 그렇죠. 네. 요새 가장 찬성하시죠?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안 됩니까? 오늘 토크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담배를 피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지도 않고 그런데 글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면 예. 한 분 모시죠. 그렇죠. 빨리 모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오늘 토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오늘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세무학회죠. 회장님이신 우리 정기원 회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좀 시끄럽죠. 네, 해결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봤는데요. 담배세가 오른다고 내년 1월부터 하더라고요. 네, 담배세가 오는 게 담배 가격이 담배 오르는 가격이 거예요. 가격이 네. 오르는 거죠. 찬성하시죠? 네, 저는 찬성합니다. 아, 저 얼마쯤 오릅니까? 지금 아마 2,000원 오른다고 돼 있죠. 2,000원. 그중에는 개별 소비세하고 뭐 담배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000원 오른다고 돼 있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담배세를 올리죠? 그것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담배의 가격 인상은 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뭐 경제학이 기본이겠지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담배 가격이 오르면 흡연 인구가 줄어들 거다. 흡연 인구가 줄어들 거면 나라 건강이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진다. 뭐 재정 수입도 늘리고 국민 건강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그 과세 당국에서 입법 당국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그럼 여쭤볼게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담배 물리는 세금이 네, 네. 그 외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기준이.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죠. 네,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라는 거는 담배 제조 원가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결국은 네. 나머지는 세금이거든요. 네. 결국은 세금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얼마나 좀 많이 매겨서 적게 피게 할 거냐, 아니면은 흡연의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뭐 할 거냐. 사실은 그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피는 사람한테 2,000원씩 더 내놔라는 건 상당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큰 부담이긴 한데 큰 부담을 지워서 수요를 떨어뜨리겠다. 그게 그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많이 먹여야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담배가 중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지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얼마 정도 올리면 얼마 정도 떨어질 거다. 자꾸 이거는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는 네. 그 네. 담배세를 올려서 국민연금 적자 메꾸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재정 수요가 이제 필요하니까 그 재정 수요를 국민연금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너무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 담배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 부분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결국은 국가의 그 세 수입으로 재정 수입에 들어가니까 이제 개별 소비세는 이제 중앙정부로 들어가고 이제 담배 소비세는 지방정부로 들어가겠지만 그게 이제 뭐 그 결국은 국민연금의 적자가 있으면 그걸 이걸로 커버를 안 하면 다른 국민들의 다른 세금으로 그걸 결국은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흡연자들은 스스로 몸을 망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도 왜 돈을 더 내라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과세하냐? 네, 그 사람들 네.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담배의 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못 줄이니까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걸 줄이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담배를 보면 네. 주로 흡연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젊은 세대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담배 같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정하기를 좀 우리 건강에 좀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확산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수요는 줄이는 게 좋다. 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지나치게 한 번에 많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조금 올리면 그걸 못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뭐 1,000원 하던 걸 1,200원 하면 그냥 200원 더 내고 사는 거예요. 1,000원 하는 거를 2,000원, 2,000원 하는 거를 2,500원 하는 거를 4,500원. 야, 이거 4,500원이면 하루 4,500원씩이면 야, 이거 정말 이 꼬깃꼬깃 그 학생들 젊은 청소년들은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게 해야지 뭐 2,500원 하다가 3,000원? 그건 어떻게든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려면 팍 올려야 됩니다. 아, 근데 올리려면 팍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건 그만하시고요. 아니 세금 안 올린다고 했던 게 이 정부 아닌가요? 네, 네. 근데 뭐 5만 세금을 다 올리는데 지금? 그 점에 네. 대해 제 동감인 게 네. 거기만 아니고 네. 지금 지방세 저도 고시를 받았거든요. 네. 50만 원씩 나오는데 그 지방세도 지금 내는데 대폭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세 부분은 이제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뭐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이제 국회에서도 굉장히 여론조사한 결과를 아니, 보니까 본인이 정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반대 이제 그러니까 그 대변인은 아니시네요. 세금은 전 대변인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세무를 전문하는 세무학자로서 네. 이제 그냥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네. 거죠. 뭐 저 정부에 무슨 뭘 받고 뭐 이런 게 전혀 괜히 넘어가셨고. 없고 근데 이제 지방세 보면 예를 들면 그 이제 자동차세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2,000cc면 1년에 40만 원을 냅니다. 예. 1년에 우리 뭐 40만 원, 2,000cc 더 크면 더 높고요. cc당으로 돼 있으니까. 택시 1년에 영업용 택시 1년에 자동차세 얼마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cc 영업용이다. 40만 원이면 택시 한 반 정도 내겠죠. 20만 원? 예. 38,000원 냅니다. 이야, 38,000원이요? 영업용이니까. 아니, 그 영업용 택시는 다 38,000원 내요. 그 40만 원 내고 38,000원 거기서 세금을 적게 내면 결국은 그 우리 차 타는 사람한테 그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불공평하죠. 1년에 영업을 하는 그 타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영업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뭐 많이는 못 버시겠지만 물론 압니다. 그분 택시 어려운 사정. 그건 저는 좀 공평하다 생각하는데요. 38,000원 목걸이가 그거잖아요. 네? 목걸이가 그거잖아요. 그거 영업을 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 네. 그건 개인 택시 어려운 분들이지만 택시 회사 100대 200대 택시 회사를 하는 사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네. 택시 회사를 하는데 1년 동안 택시로 영업을 하고 얼마나 많이 오염을 시킵니까? 택시가. 우리는 출퇴근 잠깐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40만 원을 걷어가는데 하루 종일 1년 365일 영업하는 택시 얼마나 오염을 시키는데 38,000원 정당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좀 그럴 수 있겠는데. 네, 예, 그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영업하는 택시 360을 돌아다니는데 그걸 48,000원을 또 3, 4년에 단계적으로 그걸 한 7만 원, 7, 8만 원 정도 올리는데 1년에 7만 원, 1년에 매출이 얼마인데 그 자동차 7만 원, 그거는 저는 그 내역을 사실상 잘 몰라서 그렇죠. 이런 내용만 안다면 화물 자동차 버스 맞습니다. 고속버스 자동차세 얼마 낸다고 생각하세요? 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고속버스 네. 제일 많이 내는 최고 큰 게 10만 원 냅니다. 1년 내내 영업하면 1년에 7만 원을요? 10만 원 냅니다. 10만 원? 10만 원. 야, 오염의 주범인데 정말 그거. 그러니까요. 우리 그 조그마한 차 몰고 2,000cc 몰고 다니는 거 각 출퇴근 잠깐 타는데 40만 원 내는데 10만 원 냅니다. 올려야 됩니다. 화물 자동차 4만 5천 원이 맥시멈이에요. 올려야 됩니다. 1년 동안 영업을 하는데 4만 5천 원. 그게 많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돼요. 이번에 지방세 개편이 그런 차를 그런 포함해서 겁니다. 그런 겁니다. 평균이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를 올리겠다는 거고 이제 그 비영업용 우리 40만 원 그거는 이미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건 안 올리겠다. 지금 그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 그렇죠.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예, 예. 주민세 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 7,000원 그 지방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냅니다. 그걸 뭐 4,500원 걷는 데도 있고 뭐 6,000원 걷는 데도 있는데 징세 비용이 고지서 발부하고 걷는데 1인당 2,000원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4,000원, 5,000원 하면서 2,000원 그럼 얼마? 3,000원 남죠? 예.
그걸 맥시멈 10,000원 돼 있는 거를 네. 10,000원 이상하고 20,000원 이하로 하자. 그거 1년에 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뭐 징세 비용 2,000원씩 드는데 그거를 뭐 4,000원 받을래 8,000원 받을래 뭐 그냥 10,000원이나 15,000원 10,000원 정도 받자. 그걸 반대한다? 그거 거의 한 뭐 1990년 뭐 한 15년 20년 전에 정해진 건데 사실은 보면 국세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세 그 기획재정원의 세제실에 그 인력도 또 풍부하고 이 많고 연구도 매년 하고 학자들도 그 국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매년 바뀌는데 근데 지방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연구 인력도 작고 뭐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세금 신경 쓰려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이게 상황 변화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1900년 초에 그런 거 10년, 뭐 15년 전 얘기인데 그런 거를 이제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너무 실상을 잘 모르고 그냥 세금 올린다 그러니까 와 반대다. 그것을 그러니까요. 설명을 잘 해가지고 말씀대로 이해가 가잖아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이제 모두가 안 올리면 좋죠. 근데 재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야 됩니다. 그럼 내야 될 A라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그럼 결국은 B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거를 누가 뭐 탈세했다 그러면 그 사람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낸 세금은 내가 더 내게 됩니다. 결국은 물론 뭐 N분의 1을 하니까 나의 몫은 적게 되겠지만 이거를 다 안 내자 그러면 좋지만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세금이라는 거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부담하게 할 거냐 누구한테 얼마나 나눌 거냐의 문제지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눌 거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세금 보시면 세금 탈세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내주시고 무슨 뭐 현금 가져오면 싸게 해줄게요 이런 거 하시면 뭐 유혹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카드 쓸게요 딱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금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어느 항목에서 실제로? 실제로요? 네. 뭐 아까 말씀을 좀 하시긴 했었는데. 네. 전체적인 총 규모는 이제 지방세하고 그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잠깐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뭐 몇천억 지방세 쪽에서는 몇천억 수준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항목이 아까 말했던 이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주민세 부분도 법인부는 자기 자본이 100억이면 뭐 100억이면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죠. 100억 이상이면 옛날에 그냥 50만 원이었어요. 다. 근데 그거를 쭉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기업들은 자기 능력에 맞게 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미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지방세 쪽에서는 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 업데이트나 뭐 연구가 미진해서 업데이트가 안 된 거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민세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회비 성격입니다. 그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비들 내는 거예요. 당신은 5,000원 내라. 너는 조그마한 회사니까 50만 원 내라. 삼성전자 니도 큰 회사지만 50만 원만 내라가 많습니까? 삼성전자는 500만 원 내라가 맞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는 500만 원 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까? 그게 자동차세하고 지방세 그 두 부분밖에 개정된 게 없습니까?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지방세 쪽이고요. 이제 그 전에 그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했던 거는 이제 뭐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업 유보에 대한 과세하는 거라든지 기업 임금을 올리면 그게 이제 결국 가계 소득을 늘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세액 공제로 혜택을 주겠다. 기업 임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배당을 많이 하면 그게 결국 이제 배당이 또 가계로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배당을 업종 평균보다 더 많이 하면 또 그걸 또 혜택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크더라도 분리과세를 하게 해준다든지 원천징수세율을 줄여주겠다든지 그런 기업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게 어떤 식이든 이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테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세금을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세금을 올리는 이유는 일단 정세 없다고 했던 그거부터 먼저 좀. 네.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복지 수요 이번에 이제 그 지방세 올리면서 지방세 쪽은 주로 복지 수요 쪽으로 많이 그걸 사용을 하겠다. 이제 4, 5천억 그쳐지면 그걸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결국 공매량이네요. 그렇죠. 정부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수가 지금 취약하니 이거 올릴 수밖에 없다. 세조를 이렇게 줄이겠다. 이렇게 정직하게 지금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재정 적자가 많죠. 네. 얼마나 되는 거죠? 그 부분도 뭐 제가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오는 천조 뭐 이렇게 하는 거 얘기야. 아니에요? 천조. 재정 적자가 많죠.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 그 재정 적자를 유지하고 간다는 거는 이제 세금을 안 올리고 재정 적자를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재정 적자라는 거는 우리의 빚을 우리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재정 적자로 해서 우리가 아들 딸에게 그냥 그 책임을 떠넘길 건지 그런 거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그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그 꼼꼼히 내면을 따져 보면은 사실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지방세 정세안이. 근데 이제 뭐 다들 세금 올린다 그러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정세다 그러면 뭐 워낙 반대를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뭐 어떻게든 이제 현실화시키고 올리고는 싶은데 정세라고 본격적인 정세다 그러면은 뭐 그냥 지금도 세금이 많은 네. 편이에요, 사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셀러리맨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어마어마한 세금입니다. 게다가 또 개인 합산과세 신고도 해야 돼요. 그럼 또 거기 또 세금이 또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이제 1년치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근로소득을 주는 사업자 회사가 2월 말에 이제 연말 정산을 합니다. 연말 정산을 하고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에 또 외부 출강을 해서 기타 소득이 생기고 그 기타 소득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출강이나 뭐 특강이나 아니면 강연료, 원고료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8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으면 800만 원 비용해주고 2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합산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받은 게 기타 소득이 1,250만 원을 넘어야 합산과세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말 버는 사람이 돼버렸네. 1,200만이 안 되면 5월 달에 종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00만을 넘으면 이제 그 소득 기준으로 3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합산과세를 하고요. 합산과세를 하면 이제 그 기타 소득은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 20%고요. 20%가 이제 그 내가 근로소득 연말 정산할 때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6%부터 6%, 15%, 6%, 15%, 24%, 35%, 38%. 그래서 그 세율이 금방 말했던 그 기타 소득의 원천 징수세율 20%보다 한계 세율이 높은 사람만 추가로 내는 겁니다. 낮은 사람은 합산과세하면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도 많고 기타 소득도 많은 사람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그 차이만큼 기타 소득 원천 징수 한 20% 차이만큼 조금 더 냅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그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거의 반 정도 된다면서요. 네, 근로소득에서 면세점 이하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반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보통 노무화 시대에 세금은 많은 사람이 다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차별이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컨셉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반이나 세금을 안 내요? 근로소득자 중에 과세 안 되는 부분이 거의 반 가까이. 그러니까 대신 내는 거예요. 반 그 결국은 이제 이거 정말 충격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적게 받으시는 분은 거의 조금 내거나 거의 안 내는 거예요. 월급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반이라는 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지금 외국 전 세계도 다 비슷합니까? 뭐 그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건강한 조세제도 저는 이제 그 세금 전문가로서 뭐 연구도 하고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건강한 나라 경제는 그 출발점이 건강한 조세제도다, 건강한 세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가능한 세금은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조금씩 내야 된다.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 또 많이 내고 그런데 이제 그 면세점 이하가 많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건강한 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피키트라는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주의라고 책을 쓰면서 지금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반박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고소득자가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죠. 38%니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소득자는 6% 내고 고소득자는 38% 내니까 이제 좀 많이 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요? 38%인데도? 뭐 북유럽 쪽은 40% 넘어가고요. 그 미국도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해서 38% 이제 물론 얼마 정도 해야지 38%를 냅니까? 1억 5천이요. 1억 5천이 넘어서는 것? 네, 1억 5천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제 초과 누진 세율이라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1억 5천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8%를 부담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소득이 1억 5천이니까 수입으로 치면 훨씬 많은 거죠. 연봉으로 치면 훨씬 많은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매출이 10억이다. 근데 이제 비용이 8억이다. 그럼 소득은 2억만 소득이거든요. 2억만. 그 2억의 소득 중에서 1억 5천을 넘어가는 5천에 대해서만 38%를 내요. 그럼 그 전에 밑으로 줄여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세율이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2억이라는 소득 중에 1,200까지는 6% 여전히. 1,200에서 4,600까지는 15%, 4,600에서 8,800까지는 24%, 8,800에서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소재 체계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들한테도요. 그렇게 세금 올리면서 또 감면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 헷갈려가지고 그걸 뭐 간단해야 증세 비용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납세를 의무하는 납세자들도 간단해야 뭐 그 이제 납세 이행의 코스트가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간단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이런 거죠. 뭐 똑같이 뭐 100만 원씩 내. 그럼 제일 간단하죠. 근데 너 좀 돈 더 벌지. 더 내놓으시오. 근데 당신은 돈을 더 벌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이 많잖아.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그러면 세금을 좀 깎아줄게. 그럼 자꾸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넌 이제 사업을 하는데 좋은 사업을 하잖아. 그러면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뭐 인센티브를 줄게. 또는 뭐 서울이 너무 수도권이 복잡하잖아. 뭐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줄게. 또 뭐 너무 공해를 안 내고 이제 뭐 환경 친화적으로 하잖아. 그럼 그 투자하는 데 대해서 좀 뭐 인센티브를 줄게.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 다른 효율성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차 조세가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보면 조세가 복잡해지면 1번 이제 세무 전문가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내 세금 내가 계산할 수 있어. 뭐 이거 딱 해버리면 뭐 세무 전문가들이 역할을 못하죠. 두 번째로 이제 또 세금이 복잡해지면 상대적으로 납세자보다 징세 당국이 이제 힘이 세집니다. 납세자가 딱 알아서 이 틀렸잖아. 이건 아닌데 이러면은 곤란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상한 거 같은데도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징세 당국이 아무래도 이제 복잡해지고 이러면 더 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조세제도는 납세자가 알기 쉽게 사실은 뭐 조금만 공부하면 자기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법전이 두껍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말을 세법전을 넘겨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이거 보니까 뭐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저쪽으로 보니까 뭐 시행령으로 가라고 시행령이 시행규칙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과세 당국에서 세법을 위반하는 세제실에서도 이제 요새는 추세가 가능하면 세법도 쉽게 만들자, 알기 쉽게 조그만한 이제 지식만 있더라도 자기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게 하자,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강한 세제로 가는 방향이죠. 아이고, 참 하실 얘기 많으실 텐데 지금 시간이 한참 초과했어요. 그래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너무 재밌어요. 네. 아이고, 하여튼 재밌었고요. 네. 또 이 세금 문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는 분 오늘 처음 봤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한번 모시고 또 한번 뵈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